거래소는 추세대로 움직였는데 코스닥은 그걸 뚫고 올라간 여기가 지금 후유증이 생긴 겁니다. 자, 이종복입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5월 9일 날 영상 들어가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 호응이 좋아서 뜨는 영상이지만 호응만 좋았을 뿐 이종복이가 강조한 것은 여러분들이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영상도 어느 정도 실력 발휘를 좀 하고 제목이 주도주 드디어 매수 타이밍에 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주도주들을 어떤 식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지 한두 개 정도를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주식시장인데 이 주식시장의 특징부터 하나만 얘기합시다,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엄청난 변곡점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안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매도친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 아마 되게 불안할 거예요.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하고 완전 극과 극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것도 말기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일반인 용어로 얘기합시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장 급락하고 무너질까봐 되게 무서워할 거라는 얘기고, 그 주식들이 급락을 하거나 장이 막 쭉쭉쭉쭉 빠질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선물 매도친 사람들은 수익이 잘 나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선물을 매도친 사람들도 수익이 안 나거나 이 사람들도 불안할 거란 얘기한 겁니다. 여기 초보자들, 그걸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왜 개고생을 하느냐, 주식시장의 특징과 주식시장의 추세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부터 실력 발휘 한번 해봅시다.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시장 간 차별화라는 얘기도 너무 간만에 들은 거죠. 그러니까 2022년도 이전의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이전의 장은 시장 간 차별화라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종복은 지수를 얘기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지? 그죠? 근데 최근에 특히 지수를 강조합니다. 어디 지수를 강조하느냐? 코스닥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다시피 거래소는 지글지글하게 이 추세대로 움직였는데 코스닥은 그걸 뚫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거래소 시장하고 같은 이치로 코스닥의 추세선을 그으면 이런 추세선이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 이런 추세선. 여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 거래소 시장 추세선 근대로 하면, 대신 코스닥하고 똑같이 이런 걸 내가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이것도 원래 더 이상 설명하면 안 돼.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 돈 주고 산 놈들 이종복의 시황 갖고 코스닥 지수 분석해서 맞춰주면은 나는 몇 명 보지도 않는데 돈 주고 산 놈들이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해가지고 지수 맞춰주면은 걔들 되게 잘하는 줄 알 거 아니야, 일반인들. 그지? 그냥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서 어쨌든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움직인 게 최근에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던 거냐면, 보다시피 3월달, 요 3월 중순 이후에 거래소는 추세대로 움직였는데 코스닥은 그걸 뚫고 올라간 여기가 지금 후유증이 생긴 겁니다. 여기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배워야 산다 영상을 보다 보면 마지막 영상에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영상. 지지, 저항, 상승엔, 하락엔, 언더슈팅, 오버슈팅 해놓고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고, 주식 되게 쉽죠 하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거래소는 지지 매수 저항 매도가 완벽하게 들어맞으면서 움직였는데 코스닥은 여기가 저항인데 여기를 뚫고 올라간 이 부분이 지금 후유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이 지점을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오버슈팅은 매수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버슈팅은 단기 매도의 급소다.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지. 너무 많은 걸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영상을 주는데도 이 가치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오버 슈팅이라고 하니까 또 안 나오네. 하락 언더. 아, 여기 실전 기법에는 없네, 여러분. 실전 기법에 없으니까 이종복 성격 알죠? 오버 슈팅 바로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언더 슈팅은 단기 매수 급소고 오버 슈팅은 단기 매도 급소다라고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이종복 책에 보면 이걸 알았어야 되는 게요. 근데 언더 슈팅은 하락장에서 나오는 거야. 하락장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거고, 오버 슈팅은 상승장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 슈팅은 단기 매도의 급소지만 다시 조정을 받으면 오버 슈팅을 저점 매수해야 되는 거거든. 언더 슈팅은 단기 매수의 급소지만 다시 밀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매도를 못 해버리면 낭패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각양각색 다양하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걸 이해를 못하거나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는 거고 돈을 깨먹는 거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버슈팅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으면 그게 더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패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를 허겄습니다. 얻은 걸 얘기를 해야 되느냐? 주식시장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 아닌데 이거 봐. 지금도 보면 자료가 너무 많은겨, 여러분. 자료가 너무 많아서 나도 헷갈리는겨. 자, 지난번에 이 직전 영상에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한다 가지고 4월 19, 20, 26일 타이밍에 매도의 원칙을 강조한 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 오늘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장기 투자가 위험하다라고 했던 것 플러스 이 온라인 강좌 목차를 또 얘기해 줍니다. 4강 역배열 급등주 기본 거래량 패턴 미스터 마켓 4월 17일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 4월 17일 미스터 마켓. 그러나 반락은 눌림목을 얘기하는 거고, 눌림목이라는 것은 얕은 조정이어야 반락이 된다라는 얘기도 해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가격 조정, 시간 조정 얘기해줬고, 맞아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을 4월 3일날 얘기했던 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4월 27일날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4월 17일날 미스터 마켓의 내용을 4월 27일날 내가 이 자료 화면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다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주도주도 저점 매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주도주 지금 대놓고 얘기하지만 2차 전지 쪽인데 그 2차 전지 쪽 잘못 잡으면 아작 난다는 얘기고, 이 말이 맞고 틀리고 나중에 가면 안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거 서로 매치가 되죠, 여러분. 이종복이의 방송은 여러분들이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결과론을 가지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내가 했던 방송이 어떤 식으로 들어맞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방송을 해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다시피 주도주 엄청나게 좋은 거지만 고점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렇게 목에 핏대서면서 얘기했다라는 것과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는 게 나쁜 거다라는 얘기 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이 방송은 4월 17일 방송을 4월 27일 날 자료를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이거보다 심각한 종목도 있다. 지에논 에너지 4월 7일이고 이런 주식이 급락하면서 좋은 주식이 같이 빠진다라는 얘기 해준 거 보이고, 날짜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엄청난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최애 주식인데 포스코 엠텍 4월 14일 날 2만원에 사놓고 장기 투자 운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해주면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장기 투자는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려를 해야지 고점에서 매수하면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준 방송입니다. 이게
4월 14일 날 저런 얘기 해준겨.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22,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 빠졌을 때 장기 투자 생각 있는지 본인 스스로 느끼라, 이런 얘기 해줬죠. 지금 포스코 21,000원으로 밀려와 있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밀렸을 때는 이거 지금 저점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잖아. 그러니까 죄다 꼭대기에서 물렸다는 얘기요. 자, 패스합시다. 이게 그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가야 돼요. 2월달로 가야 돼요, 여러분. 2월달에는 반대의 일이 벌어지죠. 포스코 넘버원,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이요, 포스코를 장기 투자하라. 2월 10일 날 방송이거든. 이게 저 시점에 포스코를 물어봐서 장기 투자 물어봤으면 여러분들은 초대박 난 건데, 이 포스코도 40만 원이 넘어갔을 때 매수해서 장기 투자 물어봤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거꾸로 하고 있죠. 자,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3월 10일 포스코 ICT 6,500원에 대놓고 매수 문이 들어왔을 때 6,500원에 사라고 했던 주식입니다. 저 때는 이 주식 차트 깨져 있었어. 확인됐죠? 이거 알고 가야 돼.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리튬 관련주로 거래 터지면 튄다. 이종복 최애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죠. 보다시피 3월달 이전에는 포스코는 엄청나게 좋게 얘기했었는데 4월 14일을 넘어가면서부터 포스코도 안 좋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거지. 이게 주식이라는 거요. 확인했죠?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영상을 떴을 때 이종복 유튜브가 조회수 10,000건 나온 게 이게 처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10,000건 나왔을 때도 보면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종복이가 이 영상 뜨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것은 이 온라인 강좌를 지금이라도 들으라였지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00명 정도가 봤으면 이 정도 내용에 이 정도 호응이면 이 온라인 강좌 신청하는 사람들은 100명은 나와야 그게 1%거든. 한 명도 신청 안 했다라는 거.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돈 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종복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수준 플러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체감을 우리는 이런 걸로 알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주도주나 저 2차 전지에 물렸다는 얘기가 되는겨.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2차 전지과의 주식을 이제 좋게 얘기하면 좋아요가 많이 나오는 거지. 자기네들이 물렸으니까. 나는 그렇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봤을 때 아니면 아닌 걸로 이 인생 산지 20년이 넘는 사람. 일반인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기준과 원칙이다. 보다시피 주식이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각은 상승각이지만 주도주들은 이격이 되게 떠있고, 지금도 보면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는 61선하고 이격이 가까이 붙으니까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 나고 코스닥 배터리 관련주들 마이너스 폭이 5%씩 벌어져도 포스코 홀딩스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61선하고 이격이 적잖아. 자, 반대로 여기 보면 포스코 DX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거 6,000원, 6,500원에 추천했다고 해서 이것은 61선하고 아직 이격이 되게 떠있죠. 그러니까 21선 깨지면서 그냥 밀려 내려가는 거야. 이것도 내가 얘기했잖아. 14,000 얼마에 물린 사람 매도기에 올 때 매도하라고 얘기 분명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할 때는 요 기준 양봉을 가지고 이제 마디 비율 쓰고 뭐 그런 얘기는 해줬지만 어쨌든 이 주가의 패턴을 보면 엄청나게 폭등을 한 상태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 정도면은 382에서 5 구간 정도는 오고 있겠다, 여러분. 이건 마디 비율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50% 정도 지점까지 밀려 내려와 있잖아요, 그지? 그럼 618은 11,100원이거든. 절대 이거 사면 안 돼. 살려면 분할로 하고 기술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바로 50% 이하로 밀려 내려가는 이 지점부터가 3분할 매수를 하는 게 기법이요. 이거 내가 하나 알려준겨.
근데 이런 쓰레기들이 이런 걸 따라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기법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포스코 퓨처도 보세요, 여러분. 61선하고 이격이 뜨니까 얘는 3% 밀리잖아요, 그지? 이걸 우리가 이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주식이 오버슈팅이 걸려서 급등을 하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급등을 했을 때 쫓아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보는 게 아니고, 급등을 했을 때 쫓아 들어갈 때는 단기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엄청난 주식이 밀려가지고 61선 언저리에 다가올 때부터 저점 매수를 해갖고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매집해갖고 장기 투자하면 떼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데 이걸 못하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귀가 얇아가지고 이게 좋다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고 저게 좋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오고, 그것도 청개구리 심리지, 그지? 예. 그게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그리고 코스닥 지수 관련해서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로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지수가 움직임이 좋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내가 마켓텐에서 한 방송을 보여주겠습니다. 보다시피 5월 초순에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들을 사는 건데 지수가 이걸 뚫고 올라간다라고 볼 때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을 사는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 노. 그러니까 절대 그걸 뚫고 올라갈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래서 코스닥의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은 절대 사지 말란 얘기를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보입니까? 그리고 지지저항에 입각해서 코스닥 지수 얘기한 것도 여기 나와 있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1220 언저리 쪽에 왔을 때 주식을 사는 게 여러분들이 위험한 게 적어지는 거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것도 먼저 얘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종목에 따라서 이제 봅시다. 이건 특징주. 여기 보면 하나기술이라는 주식은 먼저 61선 언저리로 밀렸잖아. 봐봐, 여러분. 보입니까? 먼저 밀리고 이 주식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올라간 만치 밀리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밀려 내려오니까 61선 언저리에 왔을 때 매수를 하니까 절대 손실 안 나고, 20일을 깼을 때부터 61선 언저리까지 세 군데로 정해놓고 3분할 매수를 하는 걸 얘기했던 거야. 여러분, 얼마든지 먹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 노출돼 갖고 도구나 카우나 따라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한테 리스크를 감수하고 얘기해 준 거고, 선수는 실전이다라는 얘기 영상 먼저 놓고 갑시다, 여러분. 이 얘기의 요점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못 알아듣지? 타이밍. 이종복이가 가장 잘하는 게 타이밍이다.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고 돈을 벌으려면 이 강좌를 신청해서 녹화 방송이라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변동성장에서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각 하락각이라는 것도 잘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종복이가 이제 도구 거품 물 시점을 5월 15일로 놓은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심이론 변곡점에 코스닥의 변곡점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요 시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다시피 코스닥 지수가 빠지고 배터리가 많이 빠지고 반도체도 좀 밀리는 거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반도체도 이 밀리는 게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거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얘도 지금 보면 하나마이크론 기준으로 얘기합시다. 21선은 16,000원에 있고 61선은 14,000원 아래에 있죠, 여러분. 보면 그 중간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어설프다는 거지. 매수 타이밍이 아직은 어설프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20일을 깬 시점부터 61선까지 놓고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3분할 매수하면 안 깨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기했던 게 FST. FST도 보면 21선 깨고 61선 언저리로 놓고 3분할 매수했을 때 이건 하루 이틀은 손실 중에 있었을 수도 있겠네. 그렇게 기법을 썼으면, 그지? 근데 결국은 어때요, 여러분?
수익 나죠. 이게 변동성 정에서 안전하게 매매하는 가장 기본적인 추세 매매법이 되는겨.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에 포스코 퓨처서부터 포스코 그룹주들 61선 놓고 그 다음에 그 중간을 잘라가지고 그쪽에서 분할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들도 추세 패턴이 다 다른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퓨처 보면 하락 N자형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보다시피 61선이 밑에 있다라고 했고 여기가 기준 양봉이야, 여러분. 여기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이 분할 매수 권역에 온 건 맞다라는 얘기 해준 거요. 아시겠어요? 한 번의 매수는 21선을 깔아야 되는 거고, 자, 얘는 외봉에서 하락 N으로 밀려 내려가죠. 자, LG 에너지를 보면 LG 에너지는 쌍봉 비슷하게 돼 있죠. 얘가 여기를 지지하고 돌면 이게 고점의 이중바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깨서 밀리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하락 N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LG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밀릴 때 저점 매수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고점에 있을 때 사갖고 장기 투자를 보는 게 문제라는 것도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엄청나게 공부 제대로 된 거죠.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지, 일반인들이. 자, 패스. 자,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도 보면 쌍봉식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하락 N이 된 게 얘는 쐐기 패턴이 돼 있는 거야. 또 이건 패턴이 다 다른겨. 그래서 한쪽으로 안 쏠린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런 패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NF 봅시다. 완벽한 쌍봉에 61선을 깼죠. 이게 지금 저점 매수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 얘기를 듣고 주식을 한 번에 사면 안 돼.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 번에 사거나 주식에서 돈을 쉽게 벌으려면 얘가 여기서 하루 이틀 더 버티고 2, 3일 더 버티는 걸 확인을 하면서 이 21선을 끌어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21선하고 붙어있는 시점에 거기서 매수를 시작하는 게 그게 사자마자 먹는 거고, 진짜 엄청난 영상 주고 있죠. 이 얘기의 요점은 2차전지 관련주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이 추세 패턴이 다 다르다는 거야. 자, 코스모화학 보세요. 얘는 쌍봉도 아니고 그냥 외봉으로 그냥 죽었죠. 확률적으로 포스코보다 코스모가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거고 수익의 폭도 클 수 있다까지는 내 이 영상에 놓게. 대신 어느 시점에서 저점이 나와서 반등이 나오면 21선에 부딪히는 언저리에서는 먹고 팔아야 돼.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요 얘기는 내가 해주는겨. 근데 코스모화학을 또 세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코스모 신소재가 쌍봉으로 죽어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쭉쭉쭉쭉 밀려버리면 코스모화학도 올라가다 말고 그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쌍둥이를 갖고 볼 때는 쌍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만 단독으로 코스모화학이 배터리 관련주 중에는 기술적으로 외봉에서 밀렸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가장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 대신 너무 높으니까 초보자들은 그냥 함부로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상신이 보세요. 얘는 고점을 넘기고 밀려 내려오고 있지. 이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야. 이런 게 종목마다 다 다른 거지. 자, 에코는 보면 쌍봉으로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약한 거고, 그치만 60일을 깨서 121선까지 밀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에서 매수해서는 큰 손실을 안 난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내가 영상 뜰 때 내 방송 나한테 돈 내고 방송 듣는 사람, 나는 회원이라는 말도 안 쓰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VIP. 아시겠어요? 나는 나의 회원들한테도 돈 내고 방송 듣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Understand?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일반인들. 자, 어쨌든 내 방송 듣는 사람들은 아니 왜 유튜브 영상 뜰 때는 저렇게 저점 매수해도 된다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주식을 문자 추천을 안 하지? 우리 대표님은 이러는 사람 분명히 수십 명이 있을 거야, 아마. 공부하라고 이 사람아. 말을 듣고도 모르냐? 이게 왜 이런지를 알려줄게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은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해 놓으면 절대 손실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거나 여러분들이 나한테 돈 내고 방송 듣는 사람들이 몰려있다라 칩시다. 몰려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을 보면 호가에 100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주식을 거품 물고 추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 얘기도 내가 거의 한 달 동안을 얘기했거든. 여러분들이 뭐 하나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될 게 있는 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종목들 저점 매수할 게 널렸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선물 매도 친 사람들 쫄고 있을 거라는 얘기도 해준 거고, 원래 지금 장이 급락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일부에 국한된 주식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무늬만 배터리가 미친 듯이 올라간 상태에서 걔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가 출렁출렁거리고 지수의 변동성이 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저점으로 내려온 주식은 무지하게 좋은 게 많습니다. 다만 각 자체가 조정각이라, 조정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튀면 튀어봤자 21선이든 61선이든 깨진 지지, 이탈된 직전 저점, 이탈된 직전 저점이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고 그랬죠.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에서 쫄아있는 개인들이요, 그대들이 꼭대기에서 물어서 쫄은 거지. 이 정도 가격에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까지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기준가 원칙이 일정하면 지금 널렸습니다. 종목이 널렸다고. 아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 강좌 안 들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영상 놓을게요, 여러분. 이거 신청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250만원 회비로 올린다라는 공지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 방송은 72만원에 들을 생각은 100년 동안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요 얘기 해주고 강좌 꼭 들어라. 그 다음에 5월 15일 16일 보다 보면 여기에서 추천하는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겁니다. 실거래일수로는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 지지와 저항, 지지에서 매수해서 저항에서 매도하는 거고, 주식의 장기 투자야말로 지금처럼 좋은 주식이 밀려있을 때 사서 장기로 갖고 가는 것이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매수해서 장기로, 어차피 나는 5년 갈 건데, 완전히 느낌 다르죠, 여러분? 어차피 5년 10년 보고 들어갔는데 한 20-30%가 밀려 내려오니까 분위기 쎄해지지. 그래서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투자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대박이 나는 거지, 꼭대기에서 매수해서 장기 투자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 또 한 번 강조하고, 지금이야말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주식을 사야 될 때다. 내 그 얘기 여러분들한테 이름 석자 걸고 얘기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4월 14일 날 아무리 좋은 주식도 장기 투자는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려하는 것이지, 고점에서 매수하면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던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왔다 갔다 했는지, 그리고 이종복이는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좋게 얘기하는 주식도 급등을 해버리면 기술적으로 대응하라고 한다라는 것도 한 번 더 느끼고 가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배터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기술적으로 저점에 밀려 내려와 있는 조금 더 가벼운 주식들은 포스코 홀딩스보다 2배 이상의 더 큰 수익 난다라고 이종복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이 얘기 했다고 기술적으로 쌍봉 주고 밀려 내려가면서 이러는 주식 사놓고 헛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한 것은 이 강좌를 듣고 40% 할인받고 회원가입해서 하든지 5월 15일 타이밍에 하는 이 야간 강연 방송에 적극 참석하라고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한 거지, 기술적 분석이 모르는 사람들 엉뚱한 주식 물리라고 한 게 아니라는
나의 진심 어린 뜻도 여러분들한테 해석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감사. 여기 로봇 관련주하고 반도체 더 얘기해 줘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